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영화 콘클라베에 대해서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콘클라베는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와서 떠올린 영화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영화 두 교황인데요. 이 세 개의 영화 콘클라베, 스포트라이트, 두 교황까지 같이 오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재미있게 가톨릭 이야기와 함께 해드릴까 합니다. 콘클라베 이야기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스포트라이트와 두 교황 이야기를 통해서 콘클라베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콘클라베는 감독이 에드바르토 베르거라고요 하는데, 이 감독님이 2022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만드신 그런 감독입니다. 그 감독님이 이 콘클라베를 로버트 해리스 소설 원작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오스카에서 각색상을 탔죠. 그래서 전 소설을 아직 읽지 못했는데 영화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관객 수도 이런 좀 비주류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너무나 찬사를 아끼지 않은 그런 영화입니다. 음악이라든지 주인공의 연기라든지 그리고 미장센이라든지 굉장히 좋았죠. 특히 이 음악을 맡으신 음악 감독님이 잘 스릴러 미스터리에 맞는 장르에 맞게 정말 잘 적재적소에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콘클라베를 보고 오니까 2015년에 나왔던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는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가 있는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에 그 보스턴을 대표하는 보스턴 글로브라고 뉴욕 타임즈 같이 보스턴 글로브지가 있는데, 그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가톨릭의 아동 성범죄 사건을 보도를 함으로써 실제로 플리처상 수상을 했었던 그거를 가지고서 영화화된 것인데요. 이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88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 스포트라이트 첫 장면을 보시면 이 나이든 경찰과 젊은 경찰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신부가 잡혀 들어와 있고 성추행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와 있고 젊은 경찰이 이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늙은 경찰이 약간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나이든 경찰이 재판은 누가 가? 이런 식으로 첫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첫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첫 장면에서 이미 영화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가톨릭 신부들의 아동 성범죄를 주교형이나 주교들이 와서 덮고 경찰에서도 재판화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미 묻어져 왔다는 거를 이 나이든 경찰의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든 경찰의 입을 통해서 묵인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범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을 바로 첫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영화는 위에서부터 가톨릭의 위에서부터 합의에 의해서 범죄들이 은폐되고 그래 됐던 것을 스포트라이트 파헤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저소득이나 편모나 이용가정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문제적인 신부들이 추행을 일삼고 그것을 합의에 의해서 은폐를 시키고 그런 문제된 신부들을 다른 교구로 전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가톨릭의 그런 조직적이고 은폐적인 실제로 드러나 있는 사건이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보면 이제 가톨릭의 성직자 풍계를 보면 교황 위에 있죠. 제일 위에가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추기경. 이 추기경이 바로 교황의 선거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기경인 거죠. 그래서 이 컨클라베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컨클라베에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죠. 대주교, 주교 이래서 비숍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가 신부, 프리스트. 신부는 검은색이나 흰색 수단을 입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가 부제라고 성직자라고 하는데 이 부제 사제가 신부와 주교를 보조하는 그런 사람인데 남성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부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죠? 계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의 사회에서는 군대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덮죠. 아니라고요? 사실은 많이 은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톨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물론 이 개인의 일탈인 신부들이 제일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조직적으로 덮어서 무마하려고 했던 이 어떤 체계적인 그런 문제가 이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성추행, 성추문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한 그 당시 이제 영화 두 교황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처를 하지 못한 베네딕토 16세, 그 당시 교황이죠.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가 자진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의 대리인이 그 아동을 상대로 굉장히 오래도록 은폐되었던 범죄들을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니까 그 당시 가톨릭의 수장이자 바티칸의 국가 원수였던 베네딕토 16세는 스스로 퇴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 지금 교황이시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간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로 2019년에 나왔던 두 교황입니다. 사실 이 두 교황은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본 사람은 두 교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런 성추문과 성폭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살짝 다루고 서로 용서해주면서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피자를 먹는다던가 축구를 본다던가 이러면서 이 교황도 결국엔 우리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는 식의 어떤 약간 뭉뚱거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개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장센이라든지 안소니 호킨스가 맡은 베네딕토 16세의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 교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나 두 교황에는 그 당시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컨클라베 영화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스포트라이트, 2019년 두 교황, 그리고 컨클라베 20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원작을 쓴 로버트 해리스 컨클라베 이 사람도 많은 것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 컨클라베 영화를 보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추기경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이 추기경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다 드러나죠. 미혼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영화상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클라베는 열쇠로 걸어 잠근 방이다. 교황을 선거하는 그 열쇠로 걸어 잠근 방에서 투표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영화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스릴러다운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시스타나 성당과 성마르타의 집이라고 추기경이 머무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또 수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기경을 투표를 잘 하기 위해서 수녀들이
그 안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모든 대소사를 수녀들이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 남성인 신부 추기경이나 이런 권력 요거랑 그다음에 수녀들의 그런 또 권력 요게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굉장히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콘클라베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이제 교황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교황 성화의 사망으로 인해서 콘클라베가 열리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반지를 교황이 죽은 교황의 반지를 이렇게 우악스럽게 빼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그게 교황이 쓰는 황금 반지, 어부의 반지라고 합니다. 이 어부의 반지는 교황이 일을 할 때 공식 문서에 날인을 하는 그런 반지인데요. 왜 어부의 반지라고 하냐면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피에트로, 베드로 12사도, 예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로마의 주교가 되면서 나중에 초대 교황으로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신 적 있죠. 예수님이. 근데 그 어부가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불렸는데 반석은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는 바로 이 어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사람과 동시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아까 컨클라베에서 열쇠로 걸어 잠근 방 요거죠. 그거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의 어부의 반지 황금 반지를 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에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그런 성당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 컨클라베에서 알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클라베 교황 선출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는 옛날에 다빈치 코드 천서 악마 거기서 나오게 되죠. 컨클라베가. 그리고 이 두 교황 안에서도 컨클라베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넘겨지는 그런 컨클라베 선출식이 있죠. 그래서 컨클라베가 교황이 선출이 되면 흰 연기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교황 안에서도 컨클라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클라베 영화에서도 좀 더 자세히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이제 저희를 맡으신 청년부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희를 이제 어린 저희를 돌봐줬던 뭐 목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목사 밑에 우리를 돌봤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어린 저희들을 이렇게 한 6명, 7명씩 맡아서 청년부를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고민들도 상담을 많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교회가 끝나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끔 해줬던 그런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나 가톨릭이나 성당이나 불교까지도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탈을 체계적으로 은폐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탈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체계적으로 주교, 신부, 주교, 추기경까지 올라와서 나중에 파묘가 되는 교황이 되려고 하니까 옛날 과거들이 파묘가 되는 거죠. 그 파묘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역시 그냥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자주 넘어지게 된다. 불을 밝히면 누군가를 탓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국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이지만 신부든 목사든 그런 스님이든 이런 비리들, 범죄들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인간이니까 뭐 제가 대변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가톨릭이어서 가톨릭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제 수녀님들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또 개인적으로 부모님은 또 불교시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저는 교회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다 가본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무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뭐 겪어봤지만 무교가 됐는데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게 된다고. 그러면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수행을 불교로 치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콘클라베 스포트라이트 두 교양 모두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영화를 생각해야 되느냐가 아마 스스로 떠오르실 거라고 관객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화를 보시고 또 아니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교황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교황이었던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었던 바로 알렉산드로 6세입니다. 알렉산드로 6세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분은 아시나요? 체사레 보르자. 이탈리아의 정치가였죠. 그리고 추기경도 했었던 대주교도 하고 추기경도 했었던 바로 그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그 교황하면 그 사람이 저는 떠오르는데 다음에 이 교황 알렉산드로 6세와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도 역사 이야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체사레 보르자 특히 이 체사레 보르자를 보고 군주론을 썼었던 마키아벨리 이야기까지 함께 제가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역사 다음으로 좋아하는 이탈리아 역사 특히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반도 국가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탈리아인데요. 그 이탈리아의 이야기들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또 언제 올릴지는 모릅니다. 장담이 안 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영화 이야기들 앞으로 또 계속 할 건데요. 다음은 에밀리아 페르즈 이 이야기도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이 상을 탔던 영화들을 지금 계속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 외로 202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영화들이 이야기가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드릴까 합니다. 언제 해드릴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